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당뇨 환자분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무산소 운동이 없이 주구장창 그냥 걷기만 하신다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은 아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근육을 만들 수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근데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꼭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면 내가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들을 근육이 소비를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좋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육은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저장을 해놔야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변하는 혈당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근육을 눌리기 위한 운동생활 습관은 식생활 습관과 함께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것이 당뇨인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췌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식곤증입니다. 봄철에도 식곤증이 자주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한데 췌장이 약해졌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췌장의 보약들을 쓰게 되죠.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췌장이 약하신 분들이 좀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식곤증이 생기는 분들은 혈당이 조금 불안한가 체크하실 필요 있고,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뭔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 하셔야 될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산소 운동은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하는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숨을 한번 참고 힘을 내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걷기는 숨쉬기가 편하죠. 그리고 좀 빠르게 걷거나 그러면 좀 숨이 차기도 하니까 유산소 운동이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수영 있죠. 음파 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고 또 달리기도 당연히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은 아니에요. 지방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의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울 건지 아니면 지방을 적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운동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뇨 환자분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무산소 운동이 없이 주구장창 그냥 걷기만 하신다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력 때문에 중량 운동보다 걷기 운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걸으시면 그래도 근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걸으실 때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아니면 물병도 들이치고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이렇게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구간을 빠르게 걷는 구간을 만들어 두세요. 같은 속도로 걸으면 그냥 유산소 운동일 뿐이고요. 중간에 빠르게 걷는 구간을 몇 개 나눠서 만들어 놓으면 근력 운동이 되는 무산소 운동 구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내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운동이 중요한데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기도 힘들고 집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집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움직이지 않는 의자 꼭 확인하시고요. 뒤꿈치를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뭐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운동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하신다는 거죠. TV 보실 때 소파 붙잡고 이렇게 한 번씩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그냥 안정적인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법입니다. 양쪽으로 반복하시게 되는데 저처럼 평
평형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정면으로 90도 정도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것들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책상 같은 걸 짚으셔도 되고요. 이부자리에서는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셔도 되고요. 바닥에서. 그러면 훨씬 무리가 덜 할 겁니다. 팔굽혀펴기가 생각보다 체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그냥 이부자리에서 하실 때 무릎 꿇고 그냥 바닥에서 팔굽혀펴기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의자나 벽을 붙잡고 하셔도 돼요. 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운동 추운 겨울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차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이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실 운동 알려드릴게요. 이거라도 하고 주무셔야 되는 그 운동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어떻게든 이 허벅지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간편한 건 이런 운동입니다. 그냥 든 상태로. 그리고 90도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한 30cm 아니면 10cm 하실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든 상태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한 20번 남짓 했거든요. 떨리고 있어요. 이 상태면 아마 50번 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떨린다 하면 내려놓으시고 다리 바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자리를 한번 바꾸세요. 옆으로 누우셔서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이것도 더는 못하겠다 하면 내려놓으시고 반대편으로 다시 해서 반대편에서 또 한번 하시고 좀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뒤로 올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누워서는 50번 하시는 분도 이거는 10번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허리가 무리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무리 없으신 분들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바로 누우셔서 주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못한 날 나는 이제 꿈나라로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은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몇 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잠자리에서 할 운동은 아니에요. 근력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근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은 이미 관절도 약해지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절을 많이 쓰셔서 무리가 되는 근력 운동은 적절치 않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되 그렇다면 운동을 잘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지? 그냥 내가 혼자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음날 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뻑적지근하다? 안 됩니다. 다음날 피곤하다? 안 됩니다. 다음날 특정 관절이 아프다?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신 거나 다음날 컨디션에 큰 무리 없이 다시 시작해도 되겠네 하는 정도로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식사 이후부터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거든요. 이걸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최고점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을 잴 때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후 2시간이 가장 높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절대 나의 혈당은 식후 2시간째 최고치를 찍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 그리고 제 몸을 살펴보면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전후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2시간째는 떨어지면서 측정이 되는 게 2시간째 혈당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혈당을 쟀는데 당뇨 환자분이에요. 130이 나왔어요. 근데 혈당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130에서 120으로 갔으면 몸에 진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120에서 잡혀
잡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운동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식후 1시간 전후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이니 식사하시고 30분 후부터 1시간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2시간째 운동하거나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나 공복에 운동하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될 행동입니다. 공복에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 시간을 가지실 것 꼭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들을 이어준 선이 바로 경락인데요. 경락에 대한 치료로도 혈당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췌장이라는 장기를 관장하는 경락이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거든요. 허벅지 안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선을 가진 경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췌장 자체에 해당하는 경혈점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건 등 쪽에 있는데요. 비수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자극해 주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쪽에서 췌장의 부위가 명치 손가락 4마디 아래 정도 이런 방식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췌장의 위치는 배가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등 가죽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등 쪽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충분히 췌장 경락을 마사지하는 의미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뭐니 해도 췌장에 흘러가는 경락과 그 위에 있는 혈자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경락이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허벅지 안쪽을 통해 가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지발가락을 주물러 주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압판 같은 데서 지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엄지발가락을 특히나 신경 써서 밟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사지 하기가 수월치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밴드 있지 않습니까? 좁쌀은 너무 작고요. 쌀알 만한 크기를 안에 붙여서 지압을 해주듯이 엄지발가락 쪽에 붙여주시는 거죠.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이쪽 바깥쪽 라인에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큰 뼈가 있으니까 큰 뼈에서 손톱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온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이 있는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동여매시면 되겠죠. 걸을 때마다 바닥에 두지 않으시고 옆에서 살짝 부딪히는 정도, 그 정도의 지압 효과를 보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TV 보실 때나 앉아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지압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허벅지 쪽을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비장의 경락, 췌장의 경락은 허벅지 정중앙선과 옆측선 그 사이 45도 각도로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그냥 앉아 계실 때, TV 보실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매직이나 밀대 있지 않습니까? 홍두깨라고도 얘기하는 주방에서 쓰는 그거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하셔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TV를 보시는 겁니다. 췌장의 경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한의학적인 거고요. 운동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아주 굵은 혈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결 사이로 만져보시면 이쪽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허벅지 근육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허벅지 근육을 빠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 중에 큰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단일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최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이쪽 근육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허벅지를 이 안쪽, 췌장의 경락이 있는 쪽, 그리고 중앙 부위, 옆 부위 해서 전체적으로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노폐물을 빼고 내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는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게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연결돼서 근육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니 해도 이 허벅지에 대한 자극을 열심히 해주시고 췌장 경락 마사지, 근육의 피로도 풀고 마사지도 하고 이런 방법들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했던 건 꾸준함과 도전, 이 두 가지가 저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꾸준한 건 그냥 5분 아니 2분만이라도 매일같이 잠자리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한 번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그 운동 꾸준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도전의 측면에서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한 번쯤은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과 관련해서 저만이 갖고 있는 비법 가슴에 품고 운동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